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요즘 자주 글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AI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배우는 게 많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네요. AI가 요즘 각 분야에 침투하고 있는 거 아시죠? 미국의 큰 회사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정리해고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마구 잘라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잡을 잃고 있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 공학을 졸업한 굉장히 유명 대학의 학생들도 잡 잡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AI가 각 분야에 침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가 나와가지고 사람만큼 움직일 수가 있게 되면 더 많은 부분들이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분야도 생기겠지만 좀 심각하죠. 이제 이거를 산업화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마차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차가 나왔잖아요.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차꾼 같은 신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새로운 AI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뭐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뭐 그냥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이 브레이브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있어요. 그 크롬이라다 이런 거가 있는데 유튜브를 보시면은 광고가 계속 나와서 짜증날 때 있잖아요. 그쵸? 이제 음악 들을 때도 갑자기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광고가. 근데 이 브레이브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사용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딱 돼요. 물론 다른 브라우저도 뭐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뭐 세팅할 필요 없이 브라우저만으로 그냥 다 차단을 합니다. 뭐 100%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거의 한 3주 썼는데 광고 없이 지금 유튜브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아마도 이것도 뭐 AI 기능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그 AI가 한의학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AI한테. 그랬더니 이제 한국이죠. 이제 한국에서는 뭐 진단 자동화에 AI를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뭐 웨어러블을 쓰겠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맥진이라든가 설진, 안진 이런 것들은 조금 느낌. 그러니까 그 AI가 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 조금 객관성을 높이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는 한의는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주관적인 걸 어떻게 객관화시킬지 좀 그렇습니다. 그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꾸로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시피 AI 기반의 뭐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해갖고 이런 걸 도입한다고 하는데 진료의 일관성, 효율성 이거는 한의가 거의 객관화 여기 있죠. 같은 내용입니다. 객관화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맞춤형 한약 처방 또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의 진단에 대해서 변증이 맞춤형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쉽지 않은 그런 과정 같아요. 그리고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뭐 빅데이터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작은 개인 한의원에서는 별로 사용되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차라리 우리 손안에 있는 그 AI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건지가 더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한의 협회 장님에게 우리 한의사들을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했거든요. 뭐 지금 맨날 하는 게 뭐 보험을 어떻게 하냐 막 이러는데 사실은 의료보험 신청하는 게 미국에서 복잡하지만 이거를 AI한테 물어봐서 하면 사람한테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계속 하지 말, 이런 보수교육 하지 마시고 우리 한의원에서 그 개인 한의사들이 AI를 어떻게 잘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면 안 되겠냐라고 제안을 했더니 대답이 없으세요. 뭐 좋다 나쁘다 이게 또 그냥 아예 묵묵부답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불임에 대한 이 한의 치료를 보험 처리하게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지가 뜬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아시지만은 어느 나라나 그 애들이 태어난 비율이 낮고 그리고 남자의 정자 수도 줄었고 여성들도 늦게 애를 결혼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난임이 되려면은 노력을 했을 때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이런 거를 보험 처리를 하겠다라고 공지가 떴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불임을 애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의로 치료해서 애를 갖게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와 굉장하다. 뭐 자궁이 차갑기 때문에 뭐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물어봤어요. 자, AI에게 난임, 한의의 불임 치료에 대해서 도대체 이거 뭐라 그러는지 한번 봤어요. 뭐라 카노 하고 저 들어봤더니 한번 보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자체에서 이게 한국이에요. 한국 지자체에서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을 17년부터 19년까지 진행을 했었나 봐요. 그랬을 때 임신 성공률이 12.5%래요. 그리고 일부 사업의 완료자 기준 성공률은 17%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아무 치료도 받지 않는 자연 임신율이 24.6, 28.7%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의학 치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거꾸로 한약을 먹어서 거의 12% 정도가 불임 치료가 된 게 아니고 불임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게 정말 깜짝 놀라는 뉴스입니다. 저는 AI가 이게 할루시에이션이라 가지고 환각 형상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제가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불임이 안 되는 거 양방에서도 못 고치는 거를 고친다라고 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일부 사업에서는 성공률이 10.4%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 임신율이 28%까지 가는데 10%면 얼마입니까? 18%를 깎아먹은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데 이 난임 치료에 보험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즘은 AI 때문에 이 조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말을 잘 못하겠네요. 이제 불임 한의로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임신 성공 원인을 한의학 치료로만 볼 수가 없고 보조 생식술을 병행하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 임신도 포함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하잖아요. 이게 한약 때문에 된 건지 자연적으로 된 건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표본 선정할 때도 임신 가능성이 높은 난임 여성들을 위주로 제한되기도 했고 완료자 기준 집계로 실효성이 과장되는 문제도 있고 굉장히 이거 한의학에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임신 실패 위험이 더 높다는 의학계도 있으며 이건 뭡니까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효과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나 비교 임상 연구는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죠? 한의사들의 주장만 있는 거예요. 불임의 한약을 먹었더니 임신이 되더라라고 하는 주장만 있는 거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AI가 합니다. 정말 이거 처음 봤습니다. 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한의학적 불임 치료는 일부 만족도나 보조적 심리적 기능은 보고되지만 이거 플라시보 효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실제 임신 성공률은 자연 임신율보다 분명히 낮게 나타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효성은 뚜렷하게 입증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한의에 관련된 분들인데 이렇게 지금 이게 된다면 한의로 약을 가지고 불임한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AI가 지금 제일 이제 파퓰러하게 사용되는 게 챗GPT잖아요. 자, 2025년 8월 기준으로 GPT-5가 나왔어요. 얘가 의료, 과학, 수학 뭐 이런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본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단 능력 테스트에서 챗GPT가 의대 시험 같은 데서 90% 정도의 정확도를 기록했답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하지 않는 의사가 한 74% 정도 정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16%나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챗GPT의 보조를 받으면 훨씬 더 진단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서 GPT-4와 5가 모두 통과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GPT-5는 거의 90점 이상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맞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단순 임상 지식뿐 아니라 복잡한 케이스나 고난도 문항까지도 다 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방 의사 시험에 챗GPT가 들어가서 하는 게 이 정도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 아까 그런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한의에는 AI가 어떤가? AI 한의사 실력이 어떤 정도인가 한번 보죠. 한국에서도 한 게 있어요. 근데 보면은 GPT-5가 GPT-4를 사용했습니다.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에서 16.18의 정답률로 합격을 했답니다. 그런데 일부 과목에서는 80점을 넘었다고 하죠. 근데 보면은 본초 80 거의 90%죠. 소아과 부인과는 80%인데 의료 법규에서 40% 이게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의료 법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AI가 못 풀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한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보시면 만약에 본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의에 관련된 거는 거의 85점이죠. 그죠? 이렇게 이 정도 실력이 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AI는 한의학적 설명, 변증 논리, 일반 증례, 탕약 추천에는 잘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자료가 풍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일반 질환에 대해서는 높은 신뢰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 AI가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죠. 사람의 경우는 시험 볼 때 시험에 대해서 피크 아닙니까? 가장 잘하고 시험 보고 합격하고 나면 이제 점점 이제 시험을 다시 보더라도 막 점수가 낮아지잖아요. 근데 AI는 이 정도에서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실력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갭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갭이 점점 벌어지는데 이 한의 업계에서 이 갭을 어떻게 메울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보면 이렇게 이제 말을 해놓고 굉장히 잘하는 거죠. 시험도 잘 보고 내용도 잘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거에서 굉장히 신뢰를 보여주고 잘해요. 그렇지만 해놓고 이제 뭐 환자의 체질, 복합 증상, 맞춤 조제 뭐 이런 것들은 AI 한계가 확실하다 그러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체질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체질은 한의사마다 체질을 검사를 하면 다 좀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AI한테 내 체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면은 한번 프롬프트를 한번 써보세요. AI한테 뭐 이런 사상 체질을 해볼게요. 내 사상 체질을 알고 싶은데 네가 나에게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질문 한 20개를 만들어줘. 그럼 얘가 만들어줘요. 질문을 쫙 1번부터 20번까지 만들어줘요. 그걸 대답을 쭉 하세요. 그럼 얘가 자기가 알고 있는 공부했던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한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체질을 진단을 해줍니다. 그럼 이 진단의 결과가 한의사가 한 결과랑 어느 걸 믿으시겠습니까? 그건 뭐 하시면 됩니다. AI가 한계가 있다면 사람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려진 거에 대해서는 저는 AI가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뭐 치료 판단은 반드시 한의사가 해야 되는데 이 한의사의 실력을 알 수가 없잖아요. AI 실력은 검증들을 많이 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데 한의사라고 하는 사람의 개개인에 대한 실력은 판단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믿기에는 불안하죠. 그래서 유명한 한의사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경험 많다 그러는 사람들 찾아가는데 그 경험 많으신 분들의 경험이 어쩌면은 좁은 테두리 안에서 그분이 하셨던 거에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죠. 이세돌이 AI한테 졌죠. 그렇죠? AI에게 졌습니다. 5번 싸워서 한 번 이겼나 그러죠. 근데 그 한 번이 인간이 이긴 유일한 바둑판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AI가 지금보다 훨씬 못할 때예요. 그럼 바둑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게임에서도 AI가 이겼는데 한의에서 이세돌만한 한의사가 있나요? 몇 분이나 만날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AI를 더 신뢰가 갈 것 같아요. 만약에 AI 한의사하고 이세돌 같은 한의사가 있다 그러면 AI 한의사를 따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AI의 한계는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골프를 친다고 합시다. 골프를 치면 골프에 대한 이론은 AI를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만 실제로 치는 건 본인이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한의 이론에 대한 공부를 AI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지만 침을 직접 찌르는 것은 한의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본초라든가 방제, 그죠? 방제죠. 그다음에 뭐 보약 같은 것들은 사람이 잘할까요? 아니면 AI가 더 잘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방제 같은 건 AI가 훨씬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약제약 같은 거는 87점이잖아요. 그죠? 얘가 잘할까요? 그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AI가 한의 업계로도 침공할 가능성이 있죠. 여기 보면 뭐 실제 처방이나 복잡한 진단, 복잡한 거를 잘하는 게 AI거든요. 근데 여기 말이 좀 이상하죠. 현장 임기응변은 뭐 AI가 현장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가요? 인공지능이 위험한 오답을 할 때도 있어서 한의사 실무를 바로 대체하기는 어렵다. 글쎄요. 예, AI에게 제대로 질문을 하면 오답 확률이 줄죠. 그죠?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AI 한의사, AI 의사가 인간의 능력을 넘었다고 지금 여러 군데서 평가가 나와요. 물론 이제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밥그릇이 걸려 있으니까. 이건 심각한 상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번 보시죠. 한의학이라는 게 참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부를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한의학을 공부를 안 했어요. 미국에서 사우스 벨로라고 하는 학교를 다녔고요. 저는 한의학 전공이 아니죠.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좀 늦게 공부를 했습니다. 뭐 한국처럼 뭐 대학교부터 한의학을 한 게 아니고 50이 넘어서 공부를 시작한 한의사예요. 이런 얘기를 딱 소개를 하면 딱 나오는 얘기가 경력 30년, 40년 된 누구 한의사 이런 얘기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저보고도 뭐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So what? 경력이 30년, 40년? 옛날엔 그랬죠. 정보들이 없을 때는. 지금 AI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골프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골프 30년 되신 분들 아직도 싱글 못 쳐요. 헤맨단 말이에요. 맨날 이상한 스윙하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골프를 독학을 했지만 1년 반 만에 싱글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지금도 잘 치고 있고요. 그러면 30년, 40년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잘하나요? 한의도 똑같지 않나요? 30년, 40년 된 한의사라고 해서 다 잘하나요?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연구를 하느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건방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의사라고 하면 딱 답하시는 분들이 똑같아요. 자기가 다니는 데는 거기 경희대 한의사 출신이라고. 경희대 한의사 출신이라도 혈자리 이름 다 제대로 못 외웁니다. 본초 이름 다 못 외웁니다.
자, 또 그리고 맥을 엄청 잘 잡아서 탁탁 알아맞힌다. 그런 한의사가 자기가 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사람의 병이라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어디가 왜 아픈지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맥을 갖고 모든 것을 다 알아낸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양방에서도 그 병 하나 알아내려고 그렇게 많은 장비를 동원하고 해도 진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병을 맥을 손목만 잡아갖고 다 아는 그런 한의사가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오만하다는 생각을 하죠. 한의사들이. 그리고 하루에 20명, 30명을 치료하는 한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명, 30명이면 하루에 8시간 하면 하루에 1시간당 거의 3명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뭐 얘기해갖고 뭐 물어볼 시간도 없이 그냥 침 넣고 눕혀놓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하루에 30명 이렇게 못 봐요. 하루에 4명, 5명 보면은 제가 힘들어서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전 단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한의사기 때문에 그런지 아는 분이 뭐 돈을 잘 번다고 수지침만 갖고도 뭐 돈을 막 쓸어 담는다는 이런 거예요. 돈 잘 버는 한의사가 실력이랑 연결이 100%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한의사들은 대체로 돈에 관심이 별로 없죠. 그리고 돈 잘 못 벌어요. 응?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4대째 한의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이죠? 그럼 비법이 있다는 얘기. 그 집안에 내려오는 뭔가 비법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한의학은요. 굉장히 상식에 근거한 학문 같아요. 비법은 없어요. 한의학의 기본이 뭡니까? 음과 양이잖아요. 음과 양의 조화예요. 지나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안 되고요. 아무리 나쁜 것도 그죠? 나쁜 것도 적당히 하면 이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독도 잘 쓰면 도움이 된다 그러잖아요. 지나치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음식도 너무 골라 먹으면 안 돼요. 너무 안 골라 먹어도 안 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일반 상식에 근거한 게 한의학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봤지만 우리 제가 알고 있는 바에서 대장금이나 허준 같은 데 나오는 이 주인공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침을 잘 놓나요? 그게 아니고 침을 잘 놓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환자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려고 노력하고 환자랑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환자의 믿음을 얻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둥 맥 하나 갖고 모든 걸 알아낸다는 둥 하루에 몇십 명을 보는 한의사라는 둥 돈을 잘 번다 이런 것들은 그 실질적인 치료 효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못하니까 위로하고 있는지 위로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학교 다닌 것까지 합치면 한 10년을 다녔잖아요. 제가 10년 정도 한의 한 거예요. 학교 공부하고 저거 면허 따고. 그런데 제가 근육침 배운 지 딱 2년 됐는데 제 2년 동안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근육침 배우기 전에 봤던 굉장히 많은 한의에서 얘기 들었던 어떤 기적 같은 얘기들을 본지를 못했어요. 저는 불행하게 한의사들끼리 모이면 거의 무협지 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벌떡 일어나고 탁 벌떡 일어나고 탁 고치고 황반변성도 고치고 암도 고치고 이거 얘기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자기가 갑자기 불려 나가가지고 침 몇 대를 놨더니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비행기를 업그레이드 했다는 이런 얘기들을 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놓은 침은 효과는 없었고 그랬는데 근육침을 배운 지 겨우 2년 됐어요. 척추 협착이요. 제가 지금 봐주는 분은 협착이 심해서 손주를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가 눌려가지고. 근데 이분 지금 일주일 정도 애를 봐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주 돌아가고 나면 저희한테 침 한번 맞고 이렇게 됐고요. 허리 디스크 이분은 한국에서 척추 주사를 2번인가 이게 척추 주사 맞으러 한국까지 갔다 오신 분인데 별 차도가 없는데 제가 3번 침을 놨는데 안 와요. 연락하면은 괜찮대요. 막 걸어 다니고 그래요.
목 디스크는 저 아들 수술 일정 잡고 있다가 지금 하루에 7시간씩 컴퓨터 코딩해도 괜찮고요. 제 친구 3개월 동안 목 증상이 심해갖고 이 목에다 부목되고 있었는데 2번 놨는데 목 통증 없어졌어요. 그리고 정맥류는 제가 지금 지난 영상 했듯이 제 다리 고쳐지고 있고요. 족저근막류 오른다리는 제가 고쳐서 1년째 지금 족저근막 현상 없고요. 어깨 통증 제 오른쪽 어깨 고치고 있고요. 또 다른 손님도 팔이 어깨밖에 안 올라가다가 지금은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그 급성 요통 환자는 엉거주춤하고 왔다가 침을 놨는데 이제 일어나가 나와서 신기해하고 나가고요. 그다음에 엉덩이 통증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 허리가 아픈 줄 왔는데 보니까 엉덩이 근육에 문제가 있었고 엉덩이 침을 놨는데 2번 놨는데 안 와요.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회사에서 오후만 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는데 이분 3번 침을 놨는데 없어졌어요. 저는 제가 저같이 아직 그 진짜 1천원 경험에 경력을 갖고 이런 것들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좋아요. 물론 이 침을 맞는 사람들은 저를 믿죠. 저한테 안 맡기는 사람 많아요. 말대로 이런 출신이 아니라서 여기 출신이 아니라서 저한테 침 맞기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데서 맞아봤는데 효과도 없는데 뭘 낫는다고 거짓말하냐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지한 노력, 환자를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 그 다음에 근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상당히 많은 경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진지하게 근육을 찾아가지고 환자랑 같이 고쳐가면은 이게 치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요, 한국에는 명의가 많이 있나요? 저는 생각에 명의는 사회 시스템이 키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시면 정말 놀라워요. 건강보험에서 이제 침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 본인 부담이 1,000원, 2,000원이래요. 이게 뭐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AI한테 물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나머지를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제 메꿔주는 거죠, 그죠? 근데 보험 수가라는 게 보세요. 단순 침은 7,000원, 복잡 침은 1만 원인데 탭 지금 1만 원 정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자 본인이 30%면 1,000원, 2,000원이면 두 개 합치면 11,000원, 12,000원이죠. 그러면은 달러로 하면은 이거 뭐 10불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당 최저임금도 안 돼. 그 시간 한 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당 20명을 봐야지 겨우 자기 공부한 거라든가 가게 한의원 운영비라든가 빠질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상태에서 한의사들이 치매는 매진할 수가 없잖아요. 치매 매진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게 이제 약을 팔아야 되는 거죠. 방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방제라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의사들이 약이나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욕을 한단 말이에요. 효과도 별로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침이라는 게 저같이 얼마 안 된 사람도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돈을 주면 어떻게 좋은 한의사가 나오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래요. 미국은요, 제일 싼 보험이 한 번 치료하면 41불을 줘요. 그러면 57,000원이에요. 이게 몇 배를 주는 겁니까? 5배를 주잖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의를 훨씬 더 오래 공부하고 그러는데 5배를 줘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것도 너무 적다고 난립니다. 그 좋은 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동네에 살면요, 한 번 치료를 하면 100불에서부터 150불을 받는데요. 이런 데서 해도 한의사 실력이 있니 없니 하는데 이거 10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한의사들한테 기대를 하고 한의사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국민들 생각도 바뀌어야죠. 이렇게 해야지. 침으로 얼마나 고칠 수 있는 게 많은데 양방에서는 이 통증이라는 부분을 못해서 오피오이드라고 해서 통증 페인킬러죠. 그 통증 치료 약을 준단 말이에요. 통증 없애는 거를. 근데 이게 마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해요. 점점 통증이 심해지면. 근데 이 통증의 효과가 좋은 게
침이라서 미국에서는 점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뭡니까? 이게 10불도 안 되는 돈을 줘가지고 거기 어디 알바생들 1시간 되는 돈도 안 주는 그런 의사를 만들어 놓고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는 무슨 침 명의가 나오길 기대해요. 그러면서 맨날 나오는 것은 허준이 어쩌니 비교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 마음이 속상합니다. AI가 나와서 그나마 있던 이 방제 시장도 급격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한의사들은 제가 볼 때는 침을 더 잘 해야 되는데 시스템은 이렇게 침을 막아놓고 못하게 막아놓고 방제는 AI에 들어오고 이러면 정말 한국 한의학의 위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큐펑처 한의 공부한 것을 너무 좋은 선택이었고 나이 들어서까지 할 수 있고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합니다. 한국에도 이 침이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 입에 안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감사하는 직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